오늘 안철수 의원이 오전에 했던 이 선택, 하루 종일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관련된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상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청와대에 가는 건 뭐 누구나 자유입니다. 면담도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네. 오늘 10시 37분 비서실장을 시켜서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곧 갈 테니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좀 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 시각이 10시 37분이고 네. 도착한 시간이 11시 22분, 1시간도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네. 자, 여기가 청와대 이제 분수대입니다. 자, 일단 여기 청와대 대통령이 대통령이 본관부터 좀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네, 여기 본관이고 네. 보통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리시는 곳이 네. 여기 이제 분수대 많이들 나오죠. 네. 시위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입장 표명도 여기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네. 여기 분수대 앞에 일단 안철수 대표의 차가 섰습니다. 여기서 일단 네. 입장 표명을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 계속 고민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면담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기초공천 폐지를 비롯한 긴급한 전국 현안 논의를 위해서 면담을 신청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를 내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카메라 기자들 앞에 섰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컷 그 촬영을 하고 얘기를 한 뒤에 그럼 그 장면을 좀 먼저 볼까요? 예, 그렇죠. 자, 청와대 앞에 있는 이 분수대인데요. 오늘 분수대 앞에서 안철수 의원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저기에 관광객들도 많고요. 시민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네. 일단 취재 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와서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을 만나겠다 하고 청와대까지 불쑥 왔습니다. 네. 자, 일단 분수대 앞에서 기자들한테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좀 기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폐지를 비롯한 긴급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면담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까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 촬영이 안 됩니다. 여기 청와대로 가까이 다가설수록 이제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더 이상은 카메라 촬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네. 이제 면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기 연풍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방문자들이 방문자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죠. 네, 여기까지가 경복궁이고 네. 그 북쪽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걸어서 여기에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신호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는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네. 그냥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여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냥 건너가시죠. 네, 그렇게 건너가시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가 참 고지식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규칙을 잘 지키는 규칙을 거죠.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안 지나가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안 지나가십니까? 지나가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 빨간색이 새누리당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옆에 있는 새정치연합에 있는 관계자가 대신해서 농담을 한 농담을 해준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파란불이 켜지니까 이제 지나가서 이 네. 연풍문으로 입장을 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풍문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이제 신분 검색도 하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방명록까지 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명록 여러 가지를 써야 되죠. 지금 모습이죠. 네. 자, 신청서를 방문 신청서를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저 영상은요, 그 방송사 카메라가 이곳에 반입이 안 됩니다. 보안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내가 방명록을 쓸 테니까 주위에서 좀 참모들더러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방문 신청서. 방문 신청 양식이 보이죠? 네, 꽤 화질이 깨끗하죠. 네. 자, 저기에 쓴 내용을 이제 확대해서 제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자세히 살펴보면 네. 방문 오시는 분, 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네. 방문하실 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유로는 기초공천 폐지 비롯한 국정 현안을 긴급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4월 7일 월요일까지는 답변, 회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직접 연풍문까지 가서 방문 신청서를 자, 박근혜 대통령 만나게 해주십시오. 면담 신청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 줬나요? 바깥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1시 한 30분쯤에 여기 안철수 대표가 들어갔는데 네.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이제 그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네. 처음으로 오늘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없었던 거죠. 박 대통령 경기도 일산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자체가 없었고 네.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당, 제1야당의 공동대표가 왔으니까 당연히 청와대 박준우 이 정무수석이 내려왔겠죠. 영접을 한 다음에 여기 그 영풍관 2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은 이제 잠시 만나는 곳이죠. 네네. 여기 와서 박준우 수석과 15분 정도 머물면서 네네. 좀 7일까지 답변을 달라. 내가 할 네. 말이 있으니까 꼭 좀 회신을 달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예. 네.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네. 대통령이 다른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 기초공천, 네. 기초 정당공천 폐지 네.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표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네. 이 문제를 자기는 분명히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자기를 면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일부러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안철수 의원이 네. 과거와 달리 상당히 좀 정치인이 돼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저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신의 의지를 청와대에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퍼포먼스 하지 않으면 주목을 좀 덜 받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마침 어저께 신경민 최고위원이 한 말 때문에 이거 혹시 가르침을 훈수를 배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면서요. 네, 훈수를 둔 건지 아니면 네. 어쨌든 간에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어깃장을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신경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네. 이 두 대표가 당장이라도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청와대 나가서 시간을 요구하고 문전 박대를 당하더라도 아니면 시위를 하더라도 뭔가를 좀 얻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네. 즉각 시행에 옮긴 겁니다. 사실상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명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2층 커피숍에서 박준우 수석만 만나고 왔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와서 저랑 얘기하시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네.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찍게 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밖에서 볼 때는 저게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저 대목인데요. 바로 이제 저렇게 방명 신청록 써서 대통령 만나겠다. 그리고 4월 7일까지 내게 답을 달라 하는 내용을 쓰는 장면을 안철수 의원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서 참모들에게 촬영하도록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고 묘하게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2012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 한 20분경인데 네.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그때는 이미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네. 문재인 의원의 단일화가 됐었던 때죠. 그렇죠. 그때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좀 도와달라고 네. 안철수 대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근데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의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네. 안철수 대표가 집에 없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문재인 의원 측에서 전화를 했더니 도착해서 네. 저 도착했습니다. 좀 뵐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참모가 받더랍니다. 네. 지금 댁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멀뚱감치 한 몇 분 정도 머물다가 네. 그냥 돌아갔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작년 한 여름, 가을쯤에 안철수 의원과 잠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를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 용산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의 문 앞까지 갔었을 때 네. 어땠는지. 예. 그랬더니 굉장히
이건 예의가 아니죠. 본인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 이렇게 네. 불쑥 찾아오면 내가 좀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없다는 걸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불쑥 청와대를 찾아간 것은 네. 이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불과 1년 반 전의 일을 까맣게 잊어먹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치인이 되고 보니까 저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참 이 세월이 무상한 건지 격세지감인 건지요. 자, 일단 문재인 의원이 자신에게 대선 직전에 도와달라는 걸 했을 때 예의가 아니니 오지 마시라. 집에 없는 거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었던 안철수 의원이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향해 찾아왔습니다. 네. 혹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안철수 캠프에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까? 별 설명 안 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당연히 면담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40%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인데 그렇다면 국민의 40%가 내가 찾아간 걸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응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국민의 40%를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 찾아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7일까지 응답에 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마침 또 새정치연합의 강경파 의원들이 네. 어제는 저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라도 찾아가라 이랬는데 네. 오늘은 또 과거에 DJ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13일 동안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이 어려운 이 지방선거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단식 투쟁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또 제안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찾아가서 네. 대통령에게 뜻을 한번 펼쳐보라. 이렇게 요구해서 오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DJ가 그랬던 것처럼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단식은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단식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단 7일까지의 시한을 줬으니까 말미를 줬으니까 그때까지 네. 답변을 주고 네. 그때까지도 만약에 청와대에서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네.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단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단식 투쟁이나 장애 투쟁 또 다른 어떤 투쟁 방법이 제시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새롭게 정치를 시작했고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고 통합까지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통령하고 이 기초선거 공약과 관련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것 한 가지와 함께 당내 강경파가 있잖아요. 자, 기초공천 합시다라고 요구한 이분들과의 관계, 내부 정리가 하나 필요한데 사실 내부에서는 486 출신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신경민 최고위원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얼만큼 안철수 의원이 내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성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무공천에 반대입니다.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정치에 새 정치는 없습니다. 정치다운 정치, 그렇죠.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 네. 또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1번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공천을 안 하게 되면 쭉쭉쭉 비어가지고 그렇죠. 심지어 12번까지 비어게 되고요. 네. 13번 이후를 무소속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네. 그 경우에 유권자들이 과연 네. 새정치민주연합 네. 이 당 후보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기표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 네. 할 때 대략 100명당 5% 정도 된다. 아, 100명당 5%요? 예. 즉 다시 말해서 설령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더라도 그 중에서 진짜로 나는 이 후보를 반드시 찾아서 네. 지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찍는 사람은 네. 100명당 5%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은 한 30%를 1번으로 거저먹는데 네. 네. 우리는 5%라면은 적어도 15% 내지 20%를 네. 우리가 저절로 잃게 되는 거 아니냐. 먹게 된다. 예.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다만 이것이 다시 후퇴하게 되면은 네. 새정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현실과 바로 명분 사이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까지도 대표까지도 공동대표까지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러설 거 뻔히 알면서도 공천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가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야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제안한 것이 묵묵부답의 반응을 얻는 것에 대한 그 넘어서기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양갈래 문제점, 바로 오늘 극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그리고 연풍문 2층에서 벌어진 상황, 아주 단적인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